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 모형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플립드 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교수 설계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교수학습 방법론들이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게 강의, 토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우리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업 안에 주도권을 쥐어지고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수학습의 방법론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많은 교수학습 방법론 중에 하나인 플립드 러닝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최고의 교수법, 교수 방법은 교수자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사학습 모형들 그리고 다른 교사학습 방법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체득하셔서 이 플립드 러닝과 함께 병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번 강좌에서는 이 플립드 러닝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과 또 플립화된, 즉 플립드 러닝화된 그런 수업의 모형과 상호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수업의 시간차별로 제가 구분자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즉 이제 집합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실 안에서의 수업을 in clas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전의 상황, 즉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강의실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프리클래스 사전학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마친 이후의 상황은 포스트 클래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강의식 수업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리클래스에서 학습자들이 무언가를 수행을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이라는 걸 하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 학교에 와서 강의실 수업에 들어와서 결국은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배우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들이죠. 어떤 개념, 규칙, 원칙, 원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교수자로부터 배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야말로 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습이라는 한자의 유래를 아십니까? 기두자에 일백백자가 숨어 있지요. 그래서 이 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번 연습을 통해서만이 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어서 참 재미난 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이 가치 창출 역량을 끌어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습자들에게 어찌 보면 교육은 학습인데요. 학이 더 중요할까요? 습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학이 있어야지만이 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비중을 높이자면 지금 이 학의 개념보다는 습, 뭔가 스스로가 행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습이라는 개념을 결국 우리가 플립해서 중요한 이를테면 인클래스 안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플립드 러닝에서 이 플립이란 뜻이 순서를 뒤바꾼, 뒤집힌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을 플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 클래스에서 학습자들이 해야 되는 습을 무대 위로 플립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인클래스 안에서 누가 있지요? 교수자와 또 동료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습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기존의 탄탄한 기초 지식이 선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습이 차지한 이 부분을 이 학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이 역시도 플립해서 프리클래스에 먼저 제공을 하자라는 게 뒤집힌 약간 순서를 뒤바꾼 이러한 학습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플립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인클래스 안에서의
습인데요. 이 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의 예습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플립 러닝은 사전에 학습자들이 예습을 하고 인클래스, 즉 강의실에 들어와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또 교수자의 코칭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들 간의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업의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굳이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예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협동학습하는 그런 체계는요,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예, 뭐 그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수행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 플립드 러닝의 묘미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측면인데요. 이 사전학습을 제공하는 이러한 그 체계에 있어서 조금 IT를 기반한 다양한 학습의 자료원들을 제공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플립 러닝은 예를 들자면 뭐 동영상만 제공해야지만이 플립 러닝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전학습의 수업의 자료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령 교수자의 강의 컨텐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강의 컨텐츠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OER이라고 합니다.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수업의 매개체들, 또 자료원들, 소스들을 제공하는데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습자들의 그 학습 특성을 보면 굉장히 이 디지털에 민감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책만 던져주고 예습해 와라 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미리 교수자가 미리 알고 와야 되는 그런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동영상 매개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클래스에 우리 학습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강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그야말로 재밌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체계로 수업을 바꾸어 갈 때 이 플립 러닝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플립 러닝은요, 학습학, 보기만 해도 굉장히 완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학습을 통해서는 지식을 쌓고 기초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클래스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또 포스트 클래스에 가서는 어찌 보면 여기서의 학은요. 이 프리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이 파란색 학하고는 약간 성향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녹색 학은요. 마음의 학입니다. 자, 지식적으로 knowledge를 높였다면 이 녹색의 학은요. 어떤 attitude, 즉 내면의 성장을 배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플립 러닝은 저는 KSA가 모두 존재하는 또 그러한 역량을 끌어내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K는 knowledge를 뜻하는 거고요. S는 스킬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A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도, 내면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을 저는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업 전에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득하고 와서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강의가 아닌 티칭이 아닌 코칭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본다든지 등 해서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로서 동료 학습자들과 협업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플립 러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플립 러닝을 교수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수자들이 수업에 임하기 이전에 우리 학습자들을 위해서 수업 설계라는 것을 하죠. 자, 이 수업 설계 안에는
수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설계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교수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플립러닝은 워낙 그 변수가 많은 수업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플립러닝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몇 가지의 단계는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플립러닝에서는 7가지의 절차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교수자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전학습, 즉 예습의 수업의 자료원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를 뜻하는데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올릴 것인가? 뭐 이러한 좀 궁금점이 좀 생기시죠? 자, 먼저 무엇을은 학습의 데이터,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예습의 자료입니다. 자, 지금 그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도 굉장히 좋은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원이 될 수 있겠죠. 추가로 요즘 들어서 OER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수업의 자료원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무크, 그리고 OCW,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업의 자료원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기타 자료들을 함께 제공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는 뭐 PDF라든지 아티클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물들, 뭐 페이퍼 자료물들이 꽤 많이 있죠. 자, 이러한 모든 자료원들은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가 예습할 수 있도록 LMS라는 개념의 사이버 공간에 교수자분들께서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LMS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LMS라는 뜻은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 관리를 하기 위한 토탈, 어찌 보면 홈페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플립러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나 어떤 뭐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받는 그런 수업의 체계입니다. 자, 요즘 학생들, 학습자들 특징이 어떤가요?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와 횟수, 또 그거에 대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립러닝은 사실은 예습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인클래스 안에서 협동학습을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IT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또 스마트한 수업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 자료원들을 이 LMS에 탑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MS라는 개념이 대학이나 또는 일부 초중고 학교에서는 익숙한 개념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플랫폼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포털 사이트의 강국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네 땡땡 사이트에 가보시면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그 웹 커뮤니티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LMS와 같은 수업의 자료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사전학습의 자료원을 제공을 완수를 하셨다면 우리 학습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학습을 잘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사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차 시에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세스먼트, 즉 두 번째 사전학습을 평가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사전학습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전학습을 제공하고 난 이후에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예, 뭐 이를테면 미리 개발을 해놓은 어떤 평가 문항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뭐 주요 핵심 뭐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오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자, 해서 이 사전학습을 평가를 끝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클래스 안으로 우리 학습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색깔을 좀 구분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 그리고 어세스먼트 단계를 잘 수행을 했다라면 사실 이것은 학교에 오기 전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학교를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물리적인 시간대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이 수업의 맥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리뷰한다든지 또는 본차시에서 행해야 되는 수업의 목표라든지 또 우리 학습자들이 이 협력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내, 팁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 사전학습 연계, 렐레번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지금 조금 느끼시겠지만 이 비중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요. 예, 사전학습 단계, 프리폴레이션 단계는 조금 넓고 평가 단계도 근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고 연계 단계도 거의 비슷하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중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인 팀 액티비티 단계에 들어와서는 이 범위가 좀 넓어졌죠. 그 뜻은 그만큼 중요한 이제 단계로 진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팀 액티비티 단계에서는요, 그야말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말 매력을 한껏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수자분들께서 이 협동학습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업의 양이 워낙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로서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의 형태가 대부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립 러닝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의 구조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수업의 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협동학습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협동학습의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크게 복잡하게 고민하시기 이전에 사실 이 토론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고 가시길 제가 권유합니다. 자, 이 토론 토의 학습은요, 액티브 러닝의, 즉 능동학습의 아주 기본선입니다. 기본 시작의 방법론인데요. 이 토론 토의 학습만 해도요, 그 방법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된 도서가 이미 시중에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집필한 책에도 몇 가지 방법론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식 토론 기법입니다. 자, 이 유대인식 토론의 기법은요, 1대1 학습자들이 매칭이 되어서 수행을 하는 페어 러닝 시스템으로 그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브루타 러닝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의로 종결된다는 부분입니다. 토론은 서로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토의는 이 생각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재미난 수업의 그 토론 수업의 방법이 바로 이 하브루타 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토론이 익숙하게 몸에 체득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조금 더 구조화된 협동학습 모델을 한번 도입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협동학습의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제 세분화를 위한 그런 협동학습의 모델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한 예로 완전학습을 위한 그런 수업의 그 협동학습의 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뭐 STAD, 뭐 TGT, 뭐 이러한 뭐 재미난 수업의 모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단어의 약자로 표현을 해드려서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집필한 책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액티비티, 팀 액티비티를 완수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교수자가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약 강의는요,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러브 렉처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 팀 액티비티를 수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또는 궁금해했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답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교수자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협동학습을 하다 보면요, 수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어디까지나 학습자들의 그 수준과 지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해서 우리 교수자분들께서는 이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어떤 심화적인 학습의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이 이발루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평가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전학습의 어세스먼트의 평가와 인클래스 안에서의 평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전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것은 사전학습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단순 지식을 점검하는 정도의 퀴즈의 수준이라면 인클래스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밸루에이션 단계는 그야말로 총괄평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밸루에이션이 매 주차, 매 챕터마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뭐 격차를 두고 형성평가의 개념이라든지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이 이밸루에이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클래스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학습학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녹색 학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마음의 배움입니다. 자, 이 사후 성찰 단계, 리플렉션 단계에서는요, 우리 학습자들이 인클래스, 프리클래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지식적인 부분, 즉 배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했는지, 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느낀 점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후 성찰 단계에서는요, 이번 주차의 학습을 통해서 또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걸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실천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 포스트 클래스에서의 사후 성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립드 러닝의 7가지의 수업의 절차를 보시고 좀 다소 복잡하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학습자들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의 형태보다 이 플립 러닝의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일단 학습하는 인클래스 안에서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가 느낄 만큼 학습의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립드 러닝은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완전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수업의 모델인데요. 자, 이 완전학습이라는 것은요, 95%, 즉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설정해 놓은 90%의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강의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해서 이 플립 러닝은요, 이 완전 학습을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업의 구조에 있어서는 인클래스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으로 예습을 올리는 그러한 사전 학습의 단계를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업에 들어와서는 방법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교수자분들께서는 비지시적인 교수법,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칭이 되겠죠. 또 다양한 토론과 토의 또는 이제 협동학습의 모델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정말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수업의 체계가 바로 이 플립 러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립 러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수업의 절차,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플립 러닝은 다른 수업 모델에 비해서 사실 교수자의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측면이라든지 또 그들이 느끼는 수업 안에서의 만족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보실 때 이 플립 러닝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바로 다음 학기부터 우리 교수님들 또 많은 교수자분들께서 한번 이 플립 러닝의 세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까지 플립 러닝에 대한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